늦은 오후였다. 강남의 한 사주엔드타로 카페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는 푸르미가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선생님,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올 듯 하다가도 계속 미뤄집니다. 저는 결혼을 원하는데 상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만 말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푸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펼쳤다. 3카드 배열법이었다. 첫 번째 카드, 절제 템퍼런스. 두 번째 카드, 죽음 데스. 세 번째 카드, 연인 더 러버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헤어지는 건가요? 푸르미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타로에서 데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카드입니다. 데스는 반드시 이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는 카드를 가리켰다. 특히 마지막에 연인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인 카드는 단순한 연애 카드가 아닙니다. 선택과 결합의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결혼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푸르미는 잠시 생각했다. 이 배열만 본다면 현재 상태의 연애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데스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끝에 연인 카드가 있다는 것은 관계의 재정립이나 결혼과 같은 새로운 결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시사합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선택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푸르미는 덧붙였다. 절제는 조율입니다. 데스는 전환입니다. 연인은 선택입니다. 조율 없이 선택하면 후회가 생기고 전환 없이 선택하면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이 카드들은 지금 관계가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제는 기다림을 의미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숙성만 있고 전환이 없으면 정체가 되고 전환만 있고 선택이 없으면 방황이 됩니다. 상담은 차분하게 마무리되었다. 여성은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뒤 로즈가 찾아왔다. 푸르미는 오늘 상담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로즈가 물었다. 절제와 데스 그리고 연인이라. 꽤 의미심장한 조합인데? 푸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봤어. 특히 연애운에서는 관계의 진화 가능성이 강하게 보이더군. 로즈가 말했다. 절제는 서로를 맞추는 과정. 데스는 과거 방식의 종료. 연인은 새로운 결합을 위한 선택. 흐름이 매우 자연스러워. 푸르미가 웃었다. 사람들은 해골만 보면 겁부터 먹으니까. 타로 카드 업계에서 가장 억울한 카드가 데스 아닐까? 로즈도 웃었다. 맞아. 실제로는 데스보다 집착이 더 무서운 경우가 많지. 데스는 변화라도 주는데 집착은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원을 그리게 만들거든. 푸르미가 웃었다. 그러고 보니 데스는 구조조정 팀장이고 집착은 퇴근 안 시켜주는 부장님 같군. 로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비유는 너무 현실적이네. 듣고 보니 데스 카드가 갑자기 호감형으로 보이는군. 잠시 후 로즈가 진지하게 말했다. 결혼운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푸르미가 답했다. 절제는 결혼을 위한 조율. 데스는 연애 상태의 종료. 연인은 새로운 결합의 선택. 그래서 결혼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봐. 특히 오래된 연애에서는 말이야. 로즈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카드보다 현실이군. 그렇지. 카드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선택은 사람이 하니까. 연인 카드의 진짜 의미도 결국 선택과 책임이니까. 며칠 뒤 푸르미와 로즈는 청룡 폭포가 있는 산사를 찾아갔다. 정자에는 데오네스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푸르미가 물었다. 스승님,
연애운이나 결혼운에서 절제와 데스 그리고 연인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데오네스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 그는 작은 종이에 적었다. 절제, 조율, 숙성, 균형, 데스, 종료, 전환, 재탄생, 연인, 선택, 결합, 책임. 흥미로운 조합이군. 연애운이라면 상당히 자주 결혼 직전에 고민해서 등장하는 흐름이라네. 두 카드가 아니라 세 카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네. 로즈가 물었다. 어떤 문장입니까? 데오네스가 답했다. 충분히 숙성되었다. 이제 과거 방식을 끝내라. 그리고 선택하라. 푸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데오네스가 말했다. 절제는 말하네. 서로를 이해하라. 데스는 말하네.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 연인은 말하네. 이제 결정을 내려라. 로즈가 물었다. 그럼 결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데오네스가 고개를 저었다. 가능성과 확정은 다르네. 상담가는 그 둘을 혼동하면 안 되네. 카드는 미래를 못 박는 망치가 아니라 가능성을 비추는 등불이라네. 청룡 폭포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데오네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연애가 오래 지속되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네. 시간이 답을 줄 것이라고.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답을 주네. 절제는 묻는다네. 무엇을 조율해야 하는가? 데스도 묻는다네. 무엇을 끝내야 하는가? 그리고 연인도 최종적으로 묻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연애와 결혼은 결국 이 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네. 푸르미와 로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폭포수는 마치 오래된 타로 카드처럼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물소리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흐르지 않는 관계는 썩고 흐르기만 하는 관계는 머물지 못한다. 결국 사랑도 방향을 선택해야 하네. 청룡 폭포의 물 한 개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데오네스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 날짜를 묻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네.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연인 카드는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말하네. 그래서 연인은 아름다운 카드이면서도 어려운 카드라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혼은 선택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지속되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폭포수 소리만이 들렸다. 데오네스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절제와 데스와 연인이 함께 나왔다면 우주는 묻고 있는 것이네. 당신들은 아직 연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배우자가 될 것인가? 푸르미와 로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청룡 폭포의 물소리는 백호능선 자락에 위치한 정자에 더 유난히 깊고 맑게 들리고 있었다.